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극대극소를 한번 해볼 건데, 극대극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극대극소는 일단은 미분이라든지 연속이라든지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대극소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 단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분이 뭐 가능한 조건 아래에서 극대극소가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극대극소는 미분이나 연속하고는 상관이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대극소를 공부를 하고, 극대극소가 뭔지.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분이 가능한 상황에서의 극대극소는 그러면은 어떠한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느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극소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일단은 극대극소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대라는 거는 자기 주변, 그러니까 주변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멀리 갈 게 아니라 자기 가까운 뭐 극한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가장 커. 그러면 극대값이야, 그게. 그 다음 반대로 자기 주변에서 자기가 제일 작아. 그러면 극소값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부터 시작을 해서 J까지 이렇게 여러가지 상황을 가지고 극대극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A부터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점이 극대냐 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떻게 살펴보면 된다고? 이 주변을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주변을 살펴봐서 내가 제일 크냐 그 얘기거든. 내가 제일 크냐라는 거는 이렇게 뭐 이어져 있을 때는 얘가 제일 크다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바로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이러면 극대라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것보다 내가 크냐,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내가 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은 얘는 극대라는 거 확실하게 알겠지? 그쵸? 자, 그러면 이 점은, 그럼 봐봐 얘들아, 선생님 이런 점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점은 왼쪽에 있는 점보다는 뭐 하겠어? 크겠지.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점보다는 뭐 합니까?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극대극소가 아닌 거야. 극대는 주변에서 제일 커야 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보다 크면 극대, 왼쪽 오른쪽보다 작으면 극소,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분 가능성이나 연속성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야. 자, 이 친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는 주변에서 어떻습니까? 왼쪽보다는 작고 오른쪽보다도 작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뾰족점이지만 미분이 안 되지만 얘는 뭐가 된다? 극소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C 같은 점은 왼쪽보다는 크죠. 위에 있으니까. 그쵸? 오른쪽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는 아래에 있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극대나 극소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대. 자, 그 다음에 D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왼쪽에 있는 점보다는 큽니다. 그쵸? 오른쪽에 있는 점하고는 같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들아 이 얘기야. 만약에 너희들 학교 시험을 봤는데 100점이 5명이 나왔어. 100점이 5명이 나오면 5명을 다 몇 등이라 그래? 1등이래.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보다는 내가 크거나 같으면 극대가 되는 거야. 그냥 1등, 공동 1등 해버리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극대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점은 바로 뭐냐? 주변에 있는 점을 살펴보면 모두 다 뭐합니까? 똑같죠? 그쵸? 자, 이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 방금 말한 대로 뭐 시험을 봤어? 반이 10명인데 10명이 다 100점이야. 그럼 걔네들이 공동 1등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공동 꼴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값들과 같은 값을 갖게 되면 얘는 극대이면서 누구다? 극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극대이면서 동시에 극소가 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극대이면서 동시에 극소가 되는 거는 이러한 무슨 함수? 상수함수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네. 얘는 그러면은 뭐냐? 왼쪽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오른쪽보다는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작은 쪽이 해당이 되니까 극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G라는 점 같은 경우는 이 친구잖아. 그러니까 왼쪽보다도 오른쪽보다도 크죠? 네. 극대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있는 이 점은 왼쪽보다는 당연히 작죠? 오른쪽보다도 당연히 작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극한도 안 돼도 극대극소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극소라고 말하시면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왼쪽보다도 작고 오른쪽보다도 작고 그러니까 얘도 극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점은 왼쪽보다는 작죠. 오른쪽보다는 뭐합니까? 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극대나 극소가 뭐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극대극소에 대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x 이꼴의 어떤 뭐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얘는 이제 함수값을 말하는 거야. 알겠지? 함수값. fa라는 거는 a에서의 함수값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fa가 주변에 있는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우리는 극대라고 하겠다 이 얘기야. 그리고 fa가 주변의 함수값보다도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우리는 극소라고 하겠다. 그래서 극대값, 그럴 때 fa를 극대값, 그럴 때 fa를 극소값이라고 말하겠다.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연속이면서 미분이 가능한 상황에서 함수 그래프의 극대극소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함수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극소값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주변에서 제일 작은 거고 미분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계속 이렇게 뭐가 돼? 음수가 되다가 그래 안 그래? 네. 자, 음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되다가 점점 이렇게 음수값이 이렇게 되다가 계속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되겠어? 점점 이렇게 되고 음수가 되다가 이렇게 뭐가 되는 값이 있겠어? 0이 되는 값이 있겠지. 그치? 네. 그리고 얘를 지나면 다시 뭐가 되겠니? 양수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 극소값이라는 건 이제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냐면은 f 플라임 x의 값이 극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였다가 음수였다가 자 양수로 이렇게 넘어갈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갈 때 반드시 얘들아 어디를 통과해야 되는 거니? 0을 통과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갔을 때 0이 되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극소라고 하겠다는 거야. 미분이 가능할 때는. 자, 반대로 여기 극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0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그렇죠. 이렇게 그어 보시면 플러스였다가 점점 작아져서 0이 됐다가 다시 음수로 넘어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플러스에서 0이 됐다가 음수로 넘어가는 이렇게 플러스에서 음수로 넘어가는 이 f 플라임 x 0 값을 우리는 극대라고 하겠다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극대나 극소의 의미는 뭐냐면 f 플라임 x가 일단은 0이 되는 값이 극대나 극소 값이 될 수가 있어. 알겠니? 근데 f 플라임 x가 0이 된다고 무조건 극대나 극소가 되는 건 아니야. 극대 극소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 f 플라임 x의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0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든지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 0 값이 뭐가 되는 거야? 극대나 극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왜 그러냐면 플러스였다가 다시 플러스로 잠깐 그러니까 쭉 올라갔다가 잠깐 0이 되는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플러스 값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뭐라고 보지 않습니까? 극대라고 보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얘가 f 플라임 x 값이 0인데 여기 전에는 양수야. 여기 후에도 양수야. 이렇게 부호 변화가 없으면 이런 거 우리가 극대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서 극대하고 극소는 뭐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 도함수의 함수값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반드시 뭐가 된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도함수의 함수값이라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플러스라는 거는 얘들아 뭐가 되냐? 양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 다음에 음수라는 거는 뭐냐?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래서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됐을 때 모양이 이런 모양이 돼야 되니까 얘를 우리는 극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자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얘는 감소일 거 아니야. 접선의 기울기가.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양수가 되겠지. 이렇게 됐을 때의 0값은 뭐라고 하겠다? 이러한 그래프의 모양이죠. 그렇지. 얘는 극소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극대값은 양수였다가 0이 됐다가 마이너스가 되는 0을 극대라고 이렇게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항상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꾸 보시면서 좀 익숙해져야 돼. 극소, 극대. 아시겠죠? 자, 함수에 이제 뭐 극대와 극소의 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다 말한 겁니다. 양에서 음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양이라는 거는 올라간다, 증가한다는 의미거든. 알겠지? 그리고 음으로 바뀐다, 음은 내려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질 거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극대라고 말한다 이런 얘기고, 음에서 자 이렇게 감소한다,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이다, 증가한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극소라고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해되겠습니까? 자,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자, 오른쪽 그림은 다음 함수 fx의 그래프이다. 함수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값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으면 얘네들은 뭘 말하는 거니? 뭐 함수값처럼 y값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 얘가 지금 바로 뭐가 되겠어? 극대가 되겠지. 그치? 극대가 되는 거고 극대 값은 얼마냐? 여기 있는 y값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있는 점은 당연히 극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y값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자, fx가 극대값을 갖는 x값을 한번 구해봐라. 극대라는 거는 뭐라고? 그렇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러한 변화가 있는 곳이 극대다. 이러한 변화가 있는 것이 극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A하고 C가 극대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겠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극소를 찾아봐라. 극소는 어떤 변화가? 이렇게. 그렇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은 극대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극대. 극소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좀 이따가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편리하게 그릴 수가 있어. 알겠니? 어떤 점에 극대값을 내가 구했어. 극대값을 구했으면 여기다가 살포시 이렇게 표시해주고, 극소값을 구했어. 그러면 이렇게 살포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또 공부할 거거든.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그대로 연결만 해주면 그게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433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 = 1에서 극값 6을 가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1에서 극값 6을 갖는다라는 거는 여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얘들아, 이런 값들은 극대, 얘가 극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극대나 극소는 모두 뭐냐면 그냥 A에서의 함수값하고 똑같은 거죠. B에서의 함수값하고 뭐 한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극대값, 극소값은 함수값이야. 함수값인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는 함수값, 그래서 이름도 극대값 이렇게 붙이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1에서 6이라는 극값을 갖는다라는 말은 F1이 뭐라는 얘기야? 6이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F1은 뭐냐?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F'1은 뭐냐? 라고 물어보면 F'1은 얘들아, 이 플라임은 뭐지? 기울기라고. 뭐라고요? 기울기. 그러면 당연히 그 값은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그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전제 아래 F' 이 기울기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여기 보셨겠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조건 뭐가 된다는 얘기니 얘들아? 0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미분이 가능한 조건 아래서의 극값은 F'X 일단 0이 무조건 돼야 돼. F'X가 0이 아니면 극값을 절대 가질 수가 없다고. 왜냐면은 이렇게 변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연히 기울기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음수였다가 양수로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뭐 건너뛰는 게 아니잖아요.
쭉 이어지는 건 실수값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음수였다가 양수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 0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0이 되는 점이 바로 뭐야? 극값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르는 거니까 F'1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무조건 0이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반대로 만약에 어떤 이제 3차 함수가 뭐 fx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미지수가 막 이렇게 있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주고 나서 이 fx가 x 이퀄 1에서 극값 6을 갖는다. 그랬을 때 뭐 a, b를 구해서 a 더하기 b 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이런 문제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 우리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거 지금 미지수 몇 개니? 2개잖아. 미지수 2개니까 내가 A, B에 관한 식 몇 개? 2개를 세울 수 있으면 풀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 미지수 2개를 세울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 얘기지. 바로 뭐냐면, 1에서 6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아, F1은 6이구나. 라는 이 조건이 하나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 네. 그래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6이 되니까 A, B 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지. F'1이 1에서 그 값을 갖는다 그러면 F'1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의 도함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서 또 A, B 식이 하나 나올 수가 있겠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A, B 값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된 다음에 뭐 F 만약에 뭐 3의 값을 구해봐라. 그러면 A, B 구한 다음에 3 집어넣어가지고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학교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이러한 표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증간표라 그래, 증간표. 자, 증간표를 그리면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도움을 좀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일단 살펴볼게요. 자, 이러한 이제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음을 한번 답해봐라. F'(x) 구하라고 했으니까 편하게 F'(x) 한번 구해보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F'(x) 0인 x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으니까 얘가 0인 x값이잖아. 그러면 F'(x를 3으로 묶어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니까 이 친구는 3에 x 빼기 3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가 0이 되는 x값이라는 거는 3 또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0이고 3에서 뭐가 돼?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F'이 0이고 x가 뭐일 때? 3일 때 F'이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네. 그 다음에 fx라는 거는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자, 여기다가 아니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지?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보면 F 마이너스 1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 1 마 3 플러스 9 플러스 7이니까 얘는 뭐 4잖아. 그렇지? 4니까 얼마가 되니? 3이니까 1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뭐 구해졌어. F3을 집어넣으면은 뭐 마이너스 20이 나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3 집어넣으면 얼마니? 27 빼기 여기 얼마야? 27 빼기 얼마야? 더하기 7이니까 이렇게 없어지고 여기서 마이너스 20이 나왔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러한 이제 증간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래프까지 그릴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극값만 구하라고 했는데 쌤이 그래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뭐 다음에 바로 할 거니까. 우리는 봐봐, 다시 시작. 이러한 함수가 내 눈앞에 주어졌어. 그리고 나서 이거에 뭐 그래프를 그려봐라.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 자체는 우리가 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이렇게 만나면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 일단 우리는 뭐부터 하는 거야? 이 3차 함수라는 게 얘들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울룩불룩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울룩불룩 하는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 이 포인트 되는 점들을 내가 먼저 잡아줘야 된다고.
이 포인트 되는 이러한 점들을 우리는 뭐라는 극값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극값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x가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극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도함수를 먼저 만들어요. 도함수를 만들어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친구를 먼저 찾는 거야. 알겠어? 그럼 도함수가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뭐를 구하냐? 아, 마이너스 1일 때 12구나 그 다음에 3일 때 마이너스 20이구나 라는 이 두 좌표를 먼저 뭐 해야 돼? 여러분이 알아내셔야 돼. 됐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 두 좌표를 찍는 겁니다. 좌표상에다가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를 뭐 1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2라고 해보면 이 점을 지나겠지. 이해되겠니? 그 다음에 얘는 3일 때 여기가 그냥 마이너스 20이라고 해보면 이 점을 모아서 지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우리는 이따가 이제 배울겠지만 이 값이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오는 점이야. 이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면 잘 봐봐. 우리가 f'x를 했더니 얘가 다시 한번 써볼게. 3에 x 빼기 3 x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플러스인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여기가 플러스인 거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얘보다 하나 작은 값을 한번 대입해 보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는 거야. 알겠니?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어? 마이너스가 되겠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 그냥 뭐 마이너스 5라는 값을 구할 필요 없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판단하면 돼. 부호만 결정할 거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마 곱하니까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지났잖아. 마이너스 1을 지나서 이제 뭐 그냥 얘보다 하나 큰 정수값 보통 대입하면 돼요. 0 대입하면 되겠지? 0 대입하면 얘는 뭐가 되겠니? 여전히 마이너스. 오케이? 네. 여기는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하는 와중에서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아,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0이야. 그런데 마이너스보다 작은 값은 증가한다는 얘기지. 플러스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은 뭐 한다는 거야?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될 거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극대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 친구가 극대인 걸 확인을 하면은 선생님 뭐라고 했어? 이런 식의 표현하면 좋다고 했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극소가 된다는 얘기야. 한 가지 정도만 더 해주면 좋은데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 얼마니? 플러스 7이지. 그러니까 얘는 0, 플러스 7이니까 0, 플러스 7 여기다가 7 표시해주면 되겠네. 그러고 나면은 얘는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얘가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어차피 곡선이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바로 뭐냐? 여기 fx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3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이게 플러스인지 이거 마이너스인지 좀 체크해야 됩니까? 선생님 처음이니까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본 거고 우리 이런 거 체크를 안 해. 체크를 안 하는 대신에 이제 뭘 공부하냐?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공부해. 3차함수 그래프의 뭐야? 3차함수 그래프의 종류를 공부를 해버리면 그 종류에 따라서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따가 그래프를 그려보겠다는 얘기야. 자, 이 문제상으로만 보면은 fx의 극값을 구하라고 했죠. 극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여기 있는 값들이 뭐가 된다? 극값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f-1은 12, f3은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얘는 무슨 값이라고? 극대값. 얘는 무슨 값? 극소값. 이 정도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자, 증간표를 이용하여 함수의 극값을 구하시오. 증간표를 하는 거는 여러분이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사실 별건 없어요. 여기 보시면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세 칸. 몇 줄? 세 줄. 알겠니? 세 줄이고요. 여기는 무슨 값? 함수값. 알겠지?
여기는 F'X, 여기는 Fx, X, F'X, Fx 이렇게. X값, 도함수값, 여기는 Y값, Fx값.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와 최대 최소라고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인데, 함수의 그래프를 좀 먼저 공부를 좀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볼게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함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가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할 거고, 이것도 지금 이제 라센이 조금 설명이 너무나 빈약해서 선생님이 마플로 넘어가서 마플 거 보면서 할게요. 자, 3차 함수고요. 3차 함수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있냐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형태가 있어. 알겠니? 근데 이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누구냐면은 F'X가 얘들아 뭐지? Fx의 도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도함수 이퀄 0이 되는 거. 우리가 도함수가 0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근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도함수의 근이 몇 개냐에 따라 가지고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첫 번째 F'X 이퀄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 됐습니까?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얘들아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야 되겠지. 충분히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얘로 내려올게. 알겠지?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고 근이 두 개니까 x 절편과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뭐를 갖는다 얘들아? 중근. 근 몇 개란 얘기입니까? 한 개란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X가 허근을 갖는다. 근을 갖지 않는다. 근이라는 거는 x축하고 만나는 점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허근을 갖는다는 거는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렇게 이렇게 붕 떠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 잘 보세요. F'X의 함수값을 한번 생각해 볼 거야. 뭐 생각해 본다고 얘들아? 함수값.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선생님이 나눠보면, 자, 선생님이 얘를 1번 구역, 얘를 2번 구역, 얘를 3번 구역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1번 구역에는 얘들아 그래프가 x축 위에만 그려져 있죠. x축 위에 그려져 있다는 건 무슨 얘기지? y값이 양수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양수란 얘기죠? 잘 모르겠어요? 자, 다시 집중하고. 자, 1번 구역이 여기 1번 구역, 그치? 1번 구역에서는 그래프가 어디 그려져 있냐고. x축 위에 그려져 있어, 아래에 그려져 있어? 아니, 섞여 있어. 위에만 그려져 있지? x축 위를 우리는 y값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x축이 y값이 0인 거고, 맞습니까? x축 아래는 y값이 0보다 작은 쪽이죠. 그렇죠? 그러면 1번 함수는 그래프가 y가 0보다 어디 한쪽에? 큰 쪽에 그려져 있잖아. 그 얘기는 여기서는 F'X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F'X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양수란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F'X는 fx 입장에서 봤을 때 뭐야? 접선의 기울기라고. 맞습니까? 네. 그러면 F'X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fx 입장에서 봤을 때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가 되겠지. 기울기가 양수일 때 그래프의 모양은 원함수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타나냐?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해서 연장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1번, 2번, 3번이라고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면 1번 구역에서는 원래 우리가 알려고 했던 3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냐?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 그려져야 된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된다고 하세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다음이 넘어갈 수가 있어. 그 다음에 2번 구역 같은 경우는 2번 구역은 지금 f'(x)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아래쪽에 있는 거 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음수라는 거는 기울기, 원함수 fx 입장에서 봤을 때 기울기가 뭐란 얘기니? 음수란 얘기지. 기울기가 음수가 되려면 그래프의 모양은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고? 감소하는 모양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되겠어? 그리고 다시 3번 구역으로 한번 넘어오시면 다시 도함수의 함수값이 뭐가 됩니까? 양수로 바뀌죠. 그쵸? 원혁이 알아듣겠니? 못 듣겠니? 알아듣고 있어? 준호 알아듣고 있어? 도함수의 함수값이 양수라는 거. 얘들아, 함수값은 얘들아 그래프가 어디 그려졌냐 그 얘기야. x축 위에 그려져 있으면 y값이 0보다 큰 거고 아래면은 0보다 작은 거야. 위에 그려져 있잖아 그래프가.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되는 거고 여기도 증가의 모습을 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f'(x) 0 3차 함수일 때 얘가 3차 함수일 때 도함수는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그래 안 그래? 2차 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만약에 두 개 있다. 얘들아 0이 된다는 거는 반드시 뭐가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양수에서 음수가 되거나 음수에서 양수가 돼야 0이 나오니 갑자기 0이 뚜껑이 나올 수가 없어. 맞잖아. 그치? 그래서 0이 두 개라는 거는 극값이 두 개겠구나 이 말이란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 얘기지. 양에서 음으로 가면 양에서 음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원함수 입장에서는 양이라는 게 뭐라고 얘들아? 증가라고. 증가. 원함수 입장에서 fx 입장에서 양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음으로 가고 있잖아 지금. 얘를 통과하면서. 그치? 그러니까는 fx 함수 여기는 함수값을 봐야 돼. 그래프 모양을 보면 안 돼. 얘는 지금 선생님 감소하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해. f'x는 함수값을 보는 거고 fx는 그 함수값에 따라서 플러스 값이면은 증가, 마이너스 값이면은 감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 알파라는 값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넘어가는 쪽에 중간에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여기에 알파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극대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베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에서 어디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는 쪽에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는 쪽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베타 값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결론으로 다시 정리하면 f'(x) = 0의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는 거는 원함수 입장에서는 그 값이 두 개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알겠어? 그리고 3차 함수가 양수라면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면 fx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뭐 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얘가 양수라면 그래프는 얘들아 어떻게 되냐 이것 좀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fx = x의 n제곱이라고 할 때 여기 n이 짝수일 때와 자 홀수일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홀수일 때 대표적인 게 당연히 뭐겠어? 1이겠지 1 맞습니까? 그러면 1일 땐 얘들아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니?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즉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 형태가 되겠지. 자 n값이 3이어서 홀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은 항상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고 여기에서처럼 극점의 값이 극점의 개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극점 없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모양은 왼쪽 아래에서 어떻게 한다 올라가는 모양이라는 얘기야. 양수일 때 알겠지? 그러면 그러한 형태에서 극값을 두 개 갖는다는 거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먼저 나와? 극대가 먼저 나오고 극소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 나중에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x값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마이너스 2라고 3이 f 플라임 x가 0이 되는 x값이었다면 당연히 x값이 작은 게 극대가 되는 거고 x값이 큰 쪽이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알면 조금 전처럼 증간표를 그렇게 굳이 그리지 않고도 우리는 뭐 할 수가 있어? 바로 판단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최고차항이 양수라면 항상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모양의 그래프를 가져야 되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짝수일 때, 뭐일 때? 짝수일 때는 짝수의 대표적인 함수가 뭐죠? 이차 함수죠? 이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기지, 양수일 때는. 음수일 때는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래 안 그래? 맞죠? 4차 함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4차 함수도 우리는 어차피 3차, 4차만 다룰 거니까 4차 함수 같은 경우 최고차항이 만약에 양수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따 만나게 되는 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W자 모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위치 자체는 똑같다는 얘기야. 2차 함수가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위에서 왼쪽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어쨌든 이렇게 웨이브를 가질 수도 있고요. 웨이브를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막 나오거든. 다 배우긴 할 거야 오늘.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x y 이꼴 얘들아 x 만약에 세제곱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거나 이렇게 잠깐 쉬었다 계속 할게요. 이렇게 또는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면 이거가 뒤바뀌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왜 그러냐면 y 이퀄 x일 때가 이거 y 이퀄 마이너스 x일 때가 이거였잖아. 그래 안 그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왼쪽 위에서 내려와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든지 이렇게 내려가든지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라는 얘기야. 알겠어? 일단 이 그래프 개형을 알아놓으시고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얘들아 몇 가지라고? 세 가지. 몇 가지? 세 개. 근데 그 그래프 개형 세 가지라는 게 왜 그렇게 나왔다고? 도함수의 실근의 개수. 다시 도함수의 뭐라고? 실근의 개수. 실근이 2차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두 개 있느냐 하나 있느냐 하나도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3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달라진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는 실근이 두 개인 거 지금 배운 겁니다. 됐죠? 네. 자, 실근이 이렇게 하나일 때, 실근이 이렇게 하나일 때라는 건 뭐냐면 잘 봐봐. 얘는 실근이 두 개다 보니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뭘로? 플러스로 바뀌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런데 만약에 f 플라임 x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라면은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왼쪽은 뭡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x축 찍고만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에서의 함수값은 뭐가 되는 거야? 또 플러스가 되겠지. 그게 fx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 0이 되기 전까지는 플러스니까 이러한 증가 모양이란 얘기야. 알겠니? 네. 증가 모양이었다가 뭐가? 그치, 얘가 0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0이 되니까 잠깐 이렇게 잠깐 멈췄다가, 잠깐이라는 얘기는 그냥 한 점에서만 0인 거야. 알겠지? 그러고 다시 또 올라가야, 증가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도함수가 근을 뭐 한다는 얘기니 얘들아? 근을 갖지 않아. 허근이야, 허근. 자, 허근이란 얘기는 여기서 보시면 0이 되는 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플러스에서 그대로 플러스야. 다 플러스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다 플러스니까 그냥 계속 뭐만 하는 거야? 계속 증가만 해. 근데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 어떤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냐면 선생님 그러면 다 증가하면 그냥 이렇게 되면 되지 않습니까? 다 증가인데 왜 이러한 꿀렁꿀렁한 이러한 모양으로 증가를 합니까? 라는 거는 잘 보세요. 이 말만 이제 이해하면은 이제 이쪽은 다 이해한 거야. 자, 여기 한번 봐봐. f 플라임 x를 보면 함수값들이 다 같니 다르니? 다르지. 얘들아 여기 있는 함수값하고 여기 있는 함수값이 같아 달라? 달라. 여기 있는 함수값은 뭐 하다는 얘기야? 커. 값이 커. 얘는 함수값이 뭐하고? 얘보단 작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함수값이 크다라는 게 뭘까?
도함수의 함수값이 크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이 증가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여기에서는 기울기가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정도 내려오게 되면은 함수값이 어떻게 됐어? 야, 양수긴 양수지만 작아졌잖아. 그래 안 그래? 작아졌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그만큼 얘도 양수긴 양수니까 증가하지만 뭐 한다는 얘기야? 천천히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각각의 여기에서의 각각의 함수값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서는 뭘로 등장하는 거야? 그 x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점점 이렇게 양수였는데 점점 작아졌다가 양수인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양수가 되면서 모아서 커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그래프 자체가 처음에는 급격히 증가했다가 좀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대충 나온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도함수의 값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우리는 3차 함수 그래프를 공부를 하고 있고요.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몇 가지다 얘들아? 세 가지야. 이렇게 이러한 모양, 그 다음에 이러한 모양, 그 다음에 이러한 모양. 두 개는 비슷할 거 보이는데 이 세 개는 선생님이 이름을 이렇게 붙일게. 얘는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니 휘리릭이 아니고 얘는 웨이브. 뭐라고요? 이렇게 꿀렁꿀렁 한다는 얘기야. 그냥 그래프 모양이. 선생님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웨이브라고 부를 거예요. 얘는 뭐냐면 얘는 움찔이에요. 움찔. 뭐라고? 올라갔다가 잠깐 순간 움찔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함수 선생님은 휘리릭 부르고 휘리릭이라고. 그냥 휘리릭 올라가 버리는 거야. 뭐 멈춤 이런 거 없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3차 함수는 웨이브, 움찔, 휘리릭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가 있는 거고 이 세 가지의 형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도함수의 실근이 몇 개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된다. 도함수의 실근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펼쳐지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y값의 양수, 음수가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보기 2번 집중하고. 자, 3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주어졌어요 우리한테. fx가 극대하고 극소를 뭐 한다고 얘들아? 갖는다는 얘기야. 그럼 극대와 극소를 갖는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런 뜻이야. 아, f 프라임 x가 이건 지금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극대하고 극소를 갖는다는 거는 f 프라임 x가 근이 몇 개라는 얘기야? 그치, 근이 두 개다. 정확히 말하면 서로 다른 실근. 서로 다른 무슨 근? 실근이 두 개다 그 말이 되겠지.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그냥 딱 주어진 식 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야. 이쪽부터는. 그러면 f 프라임 x라는 거는 3x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오녀가 무슨 말입니까? 판별식이 0보다 뭐야? 크다? 작다? 같다? 뭐야? 크다. 그치, 크다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이제 지금 짝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답이 뭐한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값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뭐하다? 같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 값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는 여기에서는 이 두 가지 형태를 말하는 거가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값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시면 되냐면 f 프라임 x 즉 2차 함수가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아니면 근이 하나 또는 근이 없느냐 이 차이. 즉 판별식으로 보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판별식이 뭐가 되는 0이 되는 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뭐가 되는 거니? 작다가 되겠지. 그래서 3차 함수에서 극대극소를 갖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갖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4차 함수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4차 함수는
이렇게 6가지입니다. 6가지. 6가지인데, 이것도 얘들아, 3차 함수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할만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얘부터 볼게요. 이 3개부터. 얘부터 좀 보시면, 4차 함수가, 보자.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최고차항이 0보다 뭐하다고? 크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0보다 작으면 이제 뒤집어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던 친구를 이렇게 뒤집어만 주면 된다고 알겠지? 자, 4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이 4가지의 형태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 3차 함수 우리가 어떻게 구분했었지 얘들아? 그거의 도함수인 2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를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 마찬가지야. 얘도 자 fx가 4차면 f'x가 뭐가 됩니까? 몇 차입니까? 3차가 되겠죠. 그런데 그 3차가 서로 다른 새 실근을 갖느냐 아니면 중근과 실근 하나를 갖느냐 또는 실근 하나하고 허근 2개를 갖느냐 아니면 3중근을 갖느냐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됩니다. 구분 자체가. 그러니까 4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은 뭘로? 3차 함수 플라임 도함수의 실근의 값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판가름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얘부터 볼게요. 얘는 f 플라임 x가 뭐를 갖는 상황이 되는 실근 3개를 갖는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지? 실근을 갖는다는 건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만 부호가 3번 바뀐다 그 뜻이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0이 되려면 지나가는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거든.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면 당연히 풀마나 또는 마풀이나 또는 풀마 또는 마풀로 이렇게 바뀌어야만 되는 거야 부호가.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fx가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플라임도 최고차항이 양수일 거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실근을 3개를 가지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프가. 왜? x축을 몇 번 지나가야 되니까? 3번 지나가야 되니까. 자 얘는 뭐라고? x축을 한 번 지나가고 한 번은 뭐하고? 중근이니까 접하고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근데 여기는 왜 2개로 나눠주냐면 지나가는 x값하고 접하는 x값의 순서야 순서. 알겠어? 그래서 지나가는 x값이 빠르고 접하는 x값이 늦으면 이러한 모양이 되고 접하는 게 빠르고 지나가는 게 늦으면 당연히 이런 모양의 3차 함수가 나와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지나가는 거하고 허근. 왜? 한 실근과 2 허근이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지나가는 게 빠르고 허근 이쪽이 느리면 이런 모양이고 허근 모양이 먼저 나오고 지나가는 게 느리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일단 4차는 잠깐 놔두시고 3차만 일단 먼저 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3중근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 y는 x 이런 거죠. 3중근. 이거는 근이 뭐야? 그러니까 3중근이라는 거는 뭐 중근이 뭐니 얘들아? 중복된 근이야. 이게 2근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3중근은 세 근이 모두 뭐하다? 똑같다 그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식의 4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갖는다. 2차 함수하고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가 갖는다. 사실 얘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를 일단 한번 살펴보고 얘만 꼼꼼히 살펴보시면 나머지도 뭐 금방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아까 우리 3차 함수에서 봤던 것처럼 얘가 지금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하나 둘 자 이렇게 나눠보면 영역이 몇 개 나눠집니까?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이렇게 나눠지겠지. 그래 안 그래? 1번 영역에는 그래프가 어디에 그려져 있어? y, x축 아래 그려져 있지? 그러니까는 함수값이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가. 알겠니?
여기서의 마이너스는 원함수 입장에서는 뭘로 나타난다? 감소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라고. 감소로.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역에서는 뭐가 되냐? 당연히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 플러스가 원함수에서는 어떤 의미라고 얘들아? 증가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지. 계속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니까 얘는 감소의 모양으로, 얘는 플러스니까 증가의 모양으로. 그래서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한 이런 W자 형태의 그래프가 뭐 할 수 있다? 그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4차함수 그래프도 뭐가 되겠어? 당연히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2점, 2점, 2점. 이 세 점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극점. 알겠지? 그래서 극소값 구하고 극대값 구하고 극소값 구하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야. 3차 함수에서는 아까 어떻게 나왔니 얘들아? 이렇게 나오면서 0이 되는 값이 두 개라 그러면은 작은 값이 극대였고 큰 게 극소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4차 함수 같은 경우는 3개가 나왔을 때 제일 앞에 있는 친구 극소, 두 번째 극대, 세 번째 극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외우지 마시고요. 그래프를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F'X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 3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세 번의 변화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세 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의 변화가. 알겠어? 그러면 0이 되는 X값이 3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3개 값의 함수값을 구해서 좌표를 찍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그래프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중근하고 이제 실근이거든. 중근하고 실근이고 중근은 접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중근에서는 얘들아 뭐가 안 생겨? 변화가 안 생겨. 뭐 부호의 변화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수에서 증가하러 갔다가 다시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3차 함수에서 움찔하고 똑같죠. 순간 잠깐 멈추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3차 함수로 보면은 얘는 누구하고? 웨이브하고 결을 같이 하고 같은 입장이고 얘는 누구하고? 움찔하고 결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3차 함수 입장에서 알겠어? 그런데 다만 차이가 뭐라고 얘들아? 그렇지. 먼저 지나간다. 지나가는 거는 뭐가 생겨야 돼? 극점이 생겨야 돼. 그리고 접하는 데에는 움찔이 생기는 거고 접한다? 움찔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 뭐한다? 지나간다? 극점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한 실근이니까 무조건 지나가는 점은 있으니까 극점은 무조건 하나가 나오는 거야. 얘는 극점은. 그런데 이 웨이브가 되는 데가 뭐 이렇게 너 나중에 되느냐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냐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냐에 따라 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가 바로 휘리릭의 느낌으로 가시면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3차 함수 휘리릭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3차 함수의 휘리릭 함수의 느낌으로 뭐 하면 된다? 가지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삼중근이 가는 이러한 경우는 거의 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냥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왜? 삼중근 가지려면 함수식이 되게 단순해. 그냥 x 세제곱 같은 형태밖에 안 돼. 아니면 x-1의 세제곱이라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뭐 있긴 하지만 다룰 일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한번 봐봐. 4차함수 얘를 봤더니 우리가 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극소는 양수라고 얘들아 가정했을 때 극소는 무조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무조건 존재하죠. 그쵸? 그래서 극소라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러면 극대는 어떨 때만 극대가 있는 거니? 얘만 극대가 있는 거야. 얘만. 나머지 5개는 극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게 되는 뭐 A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는 거는 4차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의 도함수인 3차 함수가 뭐 한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세 식을 갖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따 문제 풀어볼 거야. 그럼 반대로 4차 함수인데 극대를 갖지 않는데 그러면 걔는 무슨 말이야? 이게 아니란 얘기거든. 이게 아니란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게 가지수가 굉장히 많잖아.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러한 경우를 구해. 이 경우를 구해서 이게 아닌 걸로 그냥 답해버리는 거야. 그게 더 뭐하니까? 편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그래프 이야기를 좀 했고요. 돌아와서 이제 문제를 좀 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수의 그래프 이야기 뭐 다 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f 프라임 x를 구한다. 프라임 x를 왜 구하냐? 그렇지. 0이 되는 x 값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디에서 변화를 주느냐 그 얘기지. 그래서 f 프라임 x 이퀄 0이 되는 x 값을 구하고 증간표를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는 증간표 만들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 그 대신 그래프의 개형을 여러분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 개형을 그냥 꿰맞추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근데 학교에서는 증간표 그리는 거 뭐 수행평가 이런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하는 법은 아셔야 돼. 그 다음에 함수의 증가함수, 극대극소 뭐 이렇게 좌표축들을 이용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최대최소는 뭐 우리가 2차 함수 했을 때하고 똑같아. 주어진 범위 내에서 당연히 가장 큰 게 뭐가 되겠어? 최대가 되겠지. 가장 작은 게 뭐가 되겠어? 최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뭐 별 내용 아닙니다. 문제 풀면서 보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438번 한 문제만 우리가 해봅시다. 자,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그릴 거냐? 가장 먼저 1번 f 플라임 x를 구한다고 알겠지? 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가 되겠지. 3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x제곱 4x 더하기 3.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건 x 이퀄 뭐가 되겠어? 2하고 3이 되겠지. 자, 최고창이 뭡니까? 양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하는 거야? 아, 이렇게 되겠구나. 이걸 기억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나는 누구를 확인하자는 얘기니? 극대값과 극소값 두 개를 확인하자 그 얘기야.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뭐 하자고? f1이 얼마인지 f3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극값이라는 거는 얘들아 극대값 극소값 합쳐서 극값이라고 하는데 극값이라는 거는 함수값이야. 알겠지? 함수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 fx에 집어넣어야지. f 플라임 x에 아무리 집어넣어봤자 당연히 0입니다. 왜? 큰이니까 얘네들이. 근데 뭐 마음이 급하다 보면 그렇게 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함수값이야. 그래서 f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6 더하기 9 빼기 1이니까 얼마니? 7이네요. 그러니까는 3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얘는 1,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9, 6에 54 플러스 27 빼기 1이니까 다 없어지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극대, 극소. 사실 얘가 극대인 거 바로 이미 알고 있어. 우리가 왜? x값이 뭐하니까 앞에 있는 게 극대, 뒤에 있는 게 뭐라고? 극소라고. 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니까. 알겠지? 그럼 실제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x축, y축. 자, 이렇게 하시고요. 좌표를 찍습니다. 1,3 여기 이렇게 1, 3 극대잖아 얘가. 그래 안 그래? 극대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이렇게 표시해주면 좀 편하다고. 알겠지? 네.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이니까 3, 뭐 마이너스 1 여기 이 정도. 이렇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주면 돼. 뭐 하나만 더 해주면 되냐? 그치. x절편 0, 마이너스 1 알겠지? 그러면 얘는 여기를 지난다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 모양을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모아면 돼. 이렇게. 어차피 곡선입니다. 정확하게 못 그려요. 그러니까 개형만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3차 함수를 뭐한다? 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좀 빨리빨리 풀 때는 개형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여러분이 딱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네. 4차 함수 하나만 선생님 그려볼게요. 4차 함수. 여기 있는 거 441번 이거 한번 그려볼게. 자, 4차 함수 그래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철저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네. 자, 뭐부터 구하는 거야 얘들아? 좋아하는 그렇지. f 프라임 x부터 구하는 거야. 그러면 f 프라임 x가 뭐냐?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되겠지. 제곱. 그럼 얘는 뭘로 그려지는 거니? x 제곱으로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4로 묶으면 되겠으니까 x 빼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제곱인 거하고 제곱이 아닌 이 1차인 거하고 차이가 뭐라고? 제곱인 거는 접하는 거야. 뭐라고? 접하는 거. 제곱이 아닌 거는 지나는 거. 만약에 얘가 뭐 x 빼기 1 x 이렇게 돼 있다면은 0에서 지나고 1도 근 2도 근이야. 얘는 그냥 근. 알겠니? 근데 이렇게 제곱으로 돼 있다는 거는 중근이야. 중근. 뭐라고요? 중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접하고 얘는 지나겠구나 이런 얘기야. 접하는 거는 fx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프 모양이 자 0에서 접하고 어디서 3에서 지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자 실근이 몇 개인 거니? 2개인 거잖아. 네.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됐었어.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알겠지? 얘는 실근이 몇 개였니 얘들아? 3개였지. 3차 함수가. 맞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움찔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 있었고 먼저 극소를 갖고 움찔하는 경우 있었지. 그래 안 그래? 네. 이거는 뭐라고요? 실근이 몇 개? 2개. 중근 그 다음에 중근이 아닌 그냥 실근 하나 이렇게. 이해되겠니? 네. 그러면 어디가 중근이야? 여기가 중근이야. 얘가 중근, 얘는 그냥 근. 얘가 그냥 근, 얘는 중근.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1번 모양이니 2번 모양이니? 0에서 중근이고 0에서 중근이고 3에서 실근을 가져야 돼. 그치? 다시 0에서 중근, 여기서 실근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움찔이 먼저 되고 뭐가 먼저 되고? 움찔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극소가 나와야 되겠지. 몇 번이 답이 되겠어? 1번.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런 걸 너네가 왜 암기를 해놔야 된다고. 알겠어? 네. 그러니까는 f 도함수가 근을 어떤 식으로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모양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이해되겠어? 네.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당연히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2번. 2번이 답이 되는 거야 그때는. 왜? 0에서 먼저 극값을 갖고 3에서 뭐 하니까 움찔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어쨌든 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릴 거냐? 당연히 움찔이 되는 y값이 얼마냐? 이 좌표. 그 다음에 극값을 갖는 이 좌표를 구하는 거라고 일단. 알겠어요? 네. 그래서 F0이 얼마냐? F3이 얼마냐라는 걸 구하는 거라고. 알겠지? 네. 그러면 여기니까 F0은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0,12를 지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64 마이너스 얼마니? 27에다가 4니까 얼마야? 108이니? 108 더하기 12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3이 내죠. 81 아니에요? 81 아니에요? 64가 아니에요? 3의 세제곱 27. 그 앞에. 여기? 85 이렇게. 그럼 얼마니? 93이네, 그치? 93이니까 얼마 차이 나냐? 15 차이 납니까? 마이너스 15. 그러면 3, 빼기 15 이렇게 되겠지.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냐?
이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얘들아? 네. 자, 이렇게 그리시고, 0,12. 0,12면 얘를 12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 하는 거니? 극대극소가 아니잖아. 뭐야? 움찔. 알겠어? 네. 그 다음에 3,-15. 여기서는 극소, 이렇게. 되겠어, 안 되겠어? 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시면 되냐? 얘를 그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이렇게. 됐어, 안 됐어? 그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터닝 포인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바로 이 그래프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여러분 증간표 다 그려야 돼. 근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3차함수 도함수가 그는 어떤 식으로 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개형을 가지고 와서 그 값을 구한 다음에 뭐 하시면 된다고? 구하시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오케이. 자, 주어진 함수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최대값 최소값은 얘다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마다 그래프를 다 그려야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뭐 이차 함수는 뭐 쉬운 거니까 3차나 4차 보면 얘는 마이너스니까, 쌤이 만약에 이렇게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라고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2가 만약에 여기고 1이 만약에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만큼의 값에서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최대하고 최소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최대 최소가 결론적으로, 얘들아,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당연히 양 끝값하고 극소하고 극대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딴 데서 나올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 중간중간에서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왜 그러냐면은 걔보다 그 값보다 크거나 작은 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점, 이렇게 제일 크다가 작아지는 점, 또는 작다가 커지는 점, 그러한 점들이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일단은 후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 거 나오면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양 끝값, 뭐라고요? 양 끝값. 그 다음에 무슨 값? 그렇지. 극대나 극소값을 구해서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한번 해보면 f 플라임 x, 이따 뒤에서 하겠지만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뭘로? 3x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지.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그러면은 얘가 0이고 얘가 2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우리는 개형 알면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냥 바로 이렇게 그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바로 그냥. 그리고 네가 0이구나, 네가 뭐구나, 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최고창이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개형이.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음수일 때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네. 개형부터 정확하게 익혀야 돼. 네. 양수, 음수에 따라서. 그러고 나면 주어진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뭐 네가 0이면 네가 뭐 대충 마이너스 2 되고 네가 1 되면 되겠지. 그러면 이만큼에서 뭐 나는 뭐 하면 돼? 따지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 0, 1 이 세 개 값만 뭐 하면 되겠어? 구하면 되겠지. f 마이너스 2, f 0, f 1 이렇게. 그래서 세 개 값 중에서 제일 큰 거를 뭐라고 하고 최대값이라고 하고 제일 작은 거를 최소값이라고 결정 내려버리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이 문제는 이따가 선생님 좀 풀 때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극대 극소 그래프에 해당하는 또 두 가지입니다. 미분에 3차 함수가 있고요. 3차 함수가 뭐 하는 구간이더라? 증가하는 구간이 이제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네. 그치? 네. 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얘들아, 이제 이미 3차 함수가 선생님이 그래프 개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세 가지. 어떻게? 웨이브. 선생님이 계속 해줄 거야. 자, 웨이브,
그 다음에 움찔, 그 다음에 휘리릭. 이건 이제 최고창이 양수일 때 그죠? 최고창이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이렇게 되고, 얘들아 반대 이렇게 되면은 극수가 먼저고 극대가 뭐야? 나중이야. 네. 그러니까는 뭐 최고창이 양수일 때는 극대, 극수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야. 뭐를 외우는 거야? 이거를 외우는 거야, 이거를. 알겠지? 이것만 외우면 다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네. 얘는 내려왔다가 이렇게 움찔하시고 이렇게. 이거 움찔은 선생님이 과하게 표현한 거야. 네. 한 점에서만 그러는 거야. 네. 얘는 휘리릭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봐봐. 증가하는 구간이 이거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얘가 최고창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네. 음수니까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이쪽이 돼야 되겠지. 그치?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개 중에서 당연히 누구를 제일 많이 만날까? 첫 번째. 그렇지. 딱 느낌 오더라도 얘가 할 얘기가 많잖아. 그치? 네. 얘를 가장 많이 만난다. 기억하시고요. 어쨌든 그러면 증가하는 구간이니까 여기서는 증가하는 구간이 당연히 어디야? 이만큼이 될 거니 이만큼이. 맞죠? 네. 그러니까 아 여기 극대값 여기 극소값만 찾으면 금방 뭐 할 수 있어? 얘네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얘는 f 자 플라임 x를 한번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0이 뭐가 되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이거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니?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치? 네. 두 근을 구해서 두 근을 곱할 이유가 없죠. 왜? 얘는 이미 2차잖아. 그래 안 그래? 2차에서 두 근의 곱하기는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어? 최고창분의 상수항이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네. 얘가 좀 1차가 아니라 상수항이잖아. 그치? 최고창이 상수항이니까 답은 뭐인 거 알 수 있어? 이렇게 바로 풀 수가 있겠지. 됩니까? 네.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 이렇게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최고차항분의 그 다음 거의 부호 반대. 알겠지? 네. 곱하기는 뭡니까? 최고차항분의 상수항. 그쵸?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잖아. 그거에 부호는 그대로 들어가니까 답이 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풀어봤고요. 증가감소 했고요. 자, 450번을 한번 넘어갑시다. 자, 이제 봐봐. 항상 이거는 얘들아, 문제를 딱 봤을 때 그냥 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그래프 모양이 돼야 되지? 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몇 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예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뭐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는 어떤 범위는 증가, 감소, 증가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뭐가 아니라는 거야? 웨이브가 안 된다는 얘기야. 웨이브는 당연히 뭐니까. 이렇게 증가, 감소 다 있으니까. 아, 그럼 너는 아니고, 그럼 누구가 가능하다는 거지? 움찔과 휘리릭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됐어요? 근데 움찔도 돼요? 움찔도. 증가도. 아니야, 이건 증가니까. 여기 있는 이 움찔 이 점에서도 증가야. 아, 네. 증가. 그러니까 0이 되는 이 점은 증가도 되고 감소가 돼. 그런데 자기 전후를 살펴봐가지고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면 0이지만 증가라고 부르는 거야. 자기 전후를 살펴보니까 감소야. 그러면은 얘도 0이지만 감소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친구 얘를 뭐라고 불러? 이쪽으로 포함되면은 증가라고 부르는 거야. 이쪽으로 포함되면 뭐라고 부르는 거야? 감소라고 부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느 쪽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얘는 다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는 움찔과 휘리릭이 되는구나 라는 얘기야. 그런데 A의 범위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움찔과 휘리릭은 F 플라임 X 이거의 근이 뭐가 되는 거지? 그치? 한 개 있거나 없거나 이거잖아. 그치? 네. 하나 있는 게 판별식이 뭐고요? 0이고요. 없는 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F 플라임 X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f 프라임 x를 한번 구해보시면 3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a 이렇게 될 것이고, 자 판별식을 해보면은 얘는 4분의 d가 되겠죠. 얘가 작으니까, 그치? 그러면 1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네. 맞죠? 자 그렇게 되니까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a는 누구보다?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몇 번이 답이 됩니까? 5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괜찮겠습니까? 네. 오케이, 좋아요. 분위기. 453번 문제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게 있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 쌤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쵸? 역함수 존재한다라는 거는 뭐하고 같은 말입니까? 1대1 대응도 같은 말이고요. 또 뭐도 같은 말이죠? 증가 또는 감소만도 같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450번 문제에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이 말이나 fx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 말이나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 말이나 결론은 다 무슨 말이야?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당연히 풀이법이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f 플라임 x를 구하시고 이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뭐하다? 같다를 이용하면 k의 범위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와요.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서 k의 뭐만 구하면 돼? 최소값만 그냥 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454번 문제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4번 문제. fx 지금 몇 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예요. 최고차항 계수 뭡니까? 양수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세 가지 형태, 뭐 웨이브, 움찔, 휘리릭이 있고, 뭐 감소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뭐 어떤 범위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식의 상황이 돼야 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에서 2에서 뭐 하면 돼? 감소하면 된다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는 1, 2가 어디 있으면 되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이 정도 되겠지. 물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안에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1, 2가 있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라 이 말이거든.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뭐 2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2를 넣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이 A라는 친구 때문에 X축하고 관계해서 X축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알아 몰라? 몰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함수를 가지고 이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 문제 같은 경우도 원함수를 가지고 풀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뭐 가지고 풀었어요? 도함수 가지고 풀었죠? 그래서 여러분 책 끄트머리 중간 쪽 보면은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 도함수가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풀이. 도함수가 안 들어가고는 풀 수가 없어. 알겠어? 그러면 과연 이 친구하고 이 도함수하고 어떻게 그럼 우리 매치를 시키면 되느냐라는 건데 여기 볼게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선생님이 영역을 나눌게요. 이렇게 영역을. 자, 이제 이러한 생각은 여러분이 나중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머릿속으로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이 X축을 한번 해보면, 자, 이게 이제 fx야. 나는 뭘 그리고 싶냐? f 플라임 x를 그리고 싶어. 알겠어? 그러면 f 플라임 x는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느냐? 여기 있는 이 극대가 f 플라임 x에서는 얘들아 어디로 그려지는 거지? 여기로 그려지는 거야. 왜? f 플라임 x 입장에서는 얘가 뭐가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네. 이해되겠어? 0이 되니까 무조건 x 절편이지. 마찬가지 여기 있는 이 점의 x 값이 무조건
여기가 돼야 되겠지. y 값이. 왜냐면 얘가 f 플라이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이해돼야 안 돼? 네. 그리고 얘는 뭐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어디 그려져야 돼?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여기 그려져야 되는 거고요. 얘는 감소하니까 그래프가 여기 그려지고요. 얘는 증가하니까 그래프가 여기 그려지는 거야. 사실 니네가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 2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자, 얘들아, x축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아, 내가 이것들의 뭐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양수, 음수가 파악이 되는 거야. 잘 들어봐. fx는 지금 얘 때문에 지금 어떤 값이 x축이 지금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알 수가 없다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fx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도함수로 와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아닙니까? 1에서 2까지가 감소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1, 2가 어쨌든 뭐 이런 식이 있을 것이고, 그쵸?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뭐 이런 식이 있을 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2라고 이거 어디 있으면 돼? 1이 1이 뭐 적당히 어디 있고 뭐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2가 뭐 여기 있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해되겠어? 얘가 1, 얘가 2, 얘가 1, 얘가 2 이러면은 문제가 전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어디까지 가도 됩니까? 1이? 여기가 1 돼도 되죠? 그럼 여기까지 가도 되겠죠? 1이 2가 여기까지 가도 되겠죠? 돼 안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f 플라임 2를 넣었을 때, 뭘 넣었을 때? f 플라임 1을 넣었을 때 얘가 0보다 뭐 하면 돼?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이거 중요해. 이거 이해를 해야 돼. 이거 뭐 그냥 뭐 이렇게 주어진 식 그냥 내가 전기에서 푸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서 그래. 마찬가지로 f 플라임 뭐도 2도 0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 문제를 읽고 아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시고, 아 이러한 상황이면은 아 이렇게 얘네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 거야. 그냥 주어진 식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식을 내가 세워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알겠어요? 네. 자, 그러고 나면 뭐 당연히 fx니까 f 플라임 x를 한번 만들어 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가 되겠지. 오케이? 자, 여기다 1 집어넣어 보자. 1 집어넣으면 f 플라임 1이 뭐가 돼? 1 집어넣으면 뭐 a 빼기 3이 되겠지. 그럼 a 빼기 3이 이렇게 되니까 a는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f 플라임이라는 건 2 집어넣으면 12에서 10이니까 0이다. 그쵸? a가 되고 이렇게 되겠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a가 3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고 0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돼. 두 개를 당연히 뭐 해야 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겠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가 답이 되는 거니? 1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되겠어요? 네. 자, 한 문제만 더 해봅시다. 자, 오늘 유형 4번까지만 할 테니까 460번까지 잘 풀어오시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좀 잘 보세요. 오늘은 좀 이렇게 개념 설명이 많았으니까. 네. 그러시면 선생님이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제 이거 싹싹 끝낼 겁니다. 이거. 자,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의 극대값을 뭐라고 하자? m. 극소값을 m이라고 하자. 이렇게. 극대값 찾는 건 어렵지가 않죠. 도함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리고 이제 문제 풀 때도 단순히 문제만 풀지 말고 자꾸 그래프를 그려봐야 해. 3차 함수에 세 가지 형태가 있겠구나. 일단은 극대극소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웨이브가 될 것이고 음수다. 그쵸? 음수니까는 아 이러한 상황에 그래프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지. 알겠어? 네. 그리고 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지만 3차 함수는 얘들아 점대칭 도형이야. 뭐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때도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하고 여기에 중간되는, 알겠어? 가운데 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진 이 그림과 이렇게 그려지는 이 그림이 정확하게 뭐가 된다고? 대칭. 이 점에 대해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돌리면 정확하게 일치해야 돼. 얘도 돌리면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와야 돼. 모든 3차함수 그래프는 점대칭 도형이야. 움찔도 마찬가지. 움찔도 움찔 중심으로 해서 이만큼이 이만큼하고 뭐가 돼야 돼? 같아져. 쉽게 말하면 3차함수 그래프가 뭐 이렇게 우리가 x축이 관계에서 보면은 이렇게 만날 수도 있거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거든. 알겠지?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의 가운데점에 지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만큼의 그래프와 이만큼의 그래프는 뭐라고 정확하게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아셨습니까? 네.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될 것이고, 아, 여기하고 여기가 내가 찾는 답이 되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도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f'(x). f'(x가 뭡니까? 마이너스 3. 그럼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3이니까 뭐 마삼으로 묶어보면은 풀마 뭐가 되겠어? 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f1, f-1을 하시고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죠? 마1 더하기 3 더하기 5니까 7 될 것이고, 그치? f-1 하시면 얼마입니까? 1, 마3 더하기 5니까 얼마가 되니?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그러면은 이제 큰 친구가 극대. 얘가 이제 잠깐만. 그치. 얘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가 극수. 얘가 뭐 극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이 뭐가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